There's smoke coming out of an open window and nobody's home. Fire department. They're advising somebody's in there. Somebody's in there. I'm not gonna sit here and say I killed my husband. Just because I might be off 5 or 10 minutes or whatever. I did not. 2018년 5월 5일 오전 7시 28분 미국 아이오와주 센터빌 이 마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집엔 4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 티모시와 아내 바바라 그리고 둘 사이의 아들 오웬과 딸 케이트 이렇게 두 아이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날은 맞은편 집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게러지 세일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 몇몇이 모여 있었다고 하죠. 집에서 까만 연기가 치솟자마자 이를 발견한 주민들이 빠르게 911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There's smoke coming out of an open window and nobody's home. Okay, I'll get a hold of the fire department. Fire department, attention Mystic Fire Department. Please respond for mutual aid in Centerville for a house fire. 빠르게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을 가득 채운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화재 발원지를 찾아 연기를 헤치며 도달한 곳은 안방이었죠. 그리고 대원들의 눈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먼저 카펫이 깔려있는 안방 바닥에는 타담한 양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즉에 작동했어야 할 화재 경보기 2대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한 남성이 참혹하게 불에 타 사망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They're advising somebody's in there. 1032. We need an ambulance. 10-4. 사망한 남성은 이 집의 남편 티모시였습니다. They just said that there's 2 kids. Are they accounted for? Sorry, bathroom's clear. Yep, that's clear. Bathroom's clear. They wasn't here. I've done a complete search of both rooms. 가족들은 다 어디 가고 이 남성만 홀로 침대에 누운 채 불에 타 사망하게 된 걸까요? 이날은 토요일이었지만 학교에서 아들 오웬과 딸 케이트가 학교 대표로 출전하는 축구 토너먼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나름 큰 행사였죠. 두 아이들은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먼저 스쿨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엄마 바바라는 화재 당시 아이들의 경기 시간에 맞춰 경기장으로 가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아들의 경기를 보러 가지 않고 집에 홀로 남아있던 티모시만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어쨌든 소방대원들에 의해 화재는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반려견 한 마리가 구조되었죠. 잠시 후 화재 소식에 급하게 차를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바바라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I think he was asleep when I left because I told him and made sure he wasn't going and he had no slept. So you're on your way back. 아무래도 침실에 켜두었던 양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이죠. 키우는 강아지가 하필 카펫에 오줌을 쌌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냄새를 없앨 목적으로 양초를 켜놓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경찰은 소방대원에게 전해들은 화재 경보기 미작동에 대해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바라는 어제 경기장에 가져갈 빵과 쿠키를 굽는 도중 화재 경보기가 작동됐는데 남편에게 연기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건전지를 빼달라고 부탁했다고 답했죠. 이후 정신이 없어 다시 배터리를 끼우는 걸 깜빡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로 화재 경보기를 꺼놓는 건 꽤나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런가 보다 하고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뒤이어 현장에 도착해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수사관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화재 경보기가 설령 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혹은 열기 때문에라도 사람이 자다가 깨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약간의 매연만 맡아도 기침이 나고 괴로운데 이렇게 시커먼 연기 속에서 멀쩡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장을 보면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다거나 혹은 침대 위에서라도 움직이려고 했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화 지점입니다. 바바라는 양초를 강아지가 넘어뜨렸거나 아니면 이불이 침대 밖으로 흘러내려 양초에 닿으면서 불이 옮겨 붙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감식반의 조사 결과 현장에 있는 양초는 침대의 왼쪽 바닥에 넘어져 있었죠. 하지만 최초 방화 지점은 침대 오른쪽 위로 추정되었습니다. 만약 양초 때문에 불이 났다면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오른쪽 이 부분이 아닌 여기 왼쪽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탔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편이 누워있던 오른쪽이 훨씬 많이 탔죠. 침대 헤드도 거의 타고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심스러운 정황은 바바라의 태도였습니다. 수사관이 그녀에게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놀라거나 울기는커녕 별다른 감정 표현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죠. 구급차에 실린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갑자기 큰 충격을 받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종종 이런 경우도 있다곤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처음부터 그녀의 이런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를 마친 수사팀이 어쩌면 남편이 단순 화재로 사망한 게 아니라 어떤 범죄 같은 것에 연루된 것일 수 있어 부검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꺼내자 그녀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당연히 부검에 동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바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던 강아지나 남편이 자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 같은데 굳이 부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이죠. When I told Barb that an autopsy would be conducted, she became almost mad that it was going to be conducted and she had no say in that. No! I thought Barb's reaction to that was not typical. 남편의 시신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며 그냥 빨리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엄청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을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범죄의 소지가 충분한 경우 수사관은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수사관은 티모시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바바라의 알리바이였습니다. 경찰들은 화재 당일 집 앞에 모여있던 주민들을 상대로 목격 진술을 받았는데 말이죠. 게러지 세일을 하고 있던 주민들은 그녀가 화재가 나기 바로 얼마 전인 7시 24분쯤 집을 떠나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바바라의 친한 이웃 주민이었던 메간도 그녀의 차가 7시 22분에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걸 봤다고 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바바라는 아침 6시 50분에서 7시 사이 축구 경기장으로 출발했다고 말했죠. 경기장까진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늦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이날 저녁, 수사관은 경찰서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티모시의 아들 오웬이 그를 만나고 싶다고 경찰서에 요청했다는 전화였죠. 그리고 수사관을 마주한 오웬은 힘겹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웬의 말에 따르면 화재 전날 그는 아빠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곧 엄마와 이혼하게 될 거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거고 내일 축구 경기에는 가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하다 라고 말입니다. 원래도 엄마와 아빠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최근 둘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거의 매일 싸웠다고 했습니다. 또 아빠는 최근 엄마가 자신에게 어떤 좋지 못한 약을 먹이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에 약을 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식사를 마친 후에 졸린다거나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된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오웬은 아빠의 죽음에 분명히 엄마가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죠. 경찰은 이 부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부부와 가까웠던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바바라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소니아로부터 중요한 정보들을 듣게 됐죠. I think they stayed together for the kids.
primarily just for them. And I think Barb, she did not want to have a marriage that ended. 그녀는 티모시와 바바라가 서로를 잘 챙기거나 다정한 사이는 절대 아니었고 그저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보름 전 바바라를 만났을 때 그녀가 남편에 대해 불평을 쏟아냈던 걸 말했죠. 바바라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과 살고 싶어 할지 아니면 남편과 있고 싶어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집에서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그녀뿐이라고 했다고 하죠. 또 악화된 재정 상태를 불평하며 이렇게 만든 남편이 밉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는군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도 했는데 누군가를 없애려면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소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냐, 그냥 장난이다 싶어 웃어 넘겼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티모시의 사망 소식을 들으니 바바라가 진짜로 무슨 일을 꾸민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바바라의 또 다른 친구 역시 그녀가 자신에게 티모시를 떠나곤 싶지만 막상 이혼을 하는 건 망설여진다고 말했다고도 하죠. 이들 부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바바라는 재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후 수사관은 바바라의 알리바이에 집중했습니다. 화재가 난 시각은 7시 28분. 화재를 목격한 주민들이 화재 신고를 한 시각은 7시 34분입니다. 주민들의 목격 증언에 따르면 바바라는 7시 24분 집을 떠났죠. For whatever reason that caught my eye. And I noticed that Barb's vehicle was in the garage. Barb had personalized plates that spelled out Pazza, so it was hard to miss. 그녀의 차가 7시 22분까지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그녀의 친구 메간의 증언도 있었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바라가 주장하는 집을 떠난 시각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당시 친구 메간이 그녀에게 전화해 화재 소식을 알리며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었을 때 바바라는 축구 경기장에 가는 중이며 센터빌에서는 수마일 떨어진 거리라고 말했다고 하죠. She claimed that she was miles away from Centerville. I think even if she had driven incredibly fast, she wouldn't have even been close to where she said she was. 하지만 메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시간에 거기 있을 수 없었다고 장담했습니다. 경찰들은 상반되는 주장에 우선 바바라의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확인하는 한편 그녀의 예상 동선상 모든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알아낸 결과들은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먼저 기지국 데이터상으론 바바라의 휴대전화가 사건 당일 센터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죠. 이어서 뜻밖의 장소에서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바로 집에서 고작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은행 ATM 기기였습니다. 바바라는 이 기기를 통해 출금을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그 시간은 7시 25분이었죠. It was clear to us that she was not being honest about her whereabouts that morning, which is very concerning and just doesn't add up. 수사관은 그녀가 무언가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그날의 행적에 대해 자꾸 숨기려 하는 것에 큰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상황을 종합해본 수사관은 바바라에게 남편을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우선 바바라를 경찰서로 소환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Okay, so tell me, I guess, about you and Tim. You guys been married very long? 18 years. Well, we've been 18 years in October. I mean, were you guys just like still together, or were you guys thinking about going your separate ways, or? I get. You always wonder. Yeah. You kind of sometimes just stick Sometimes together. fight, and I just want to know that every time, not just this year, other years when we fight, I tell him to leave too, never, but he didn't leave his kids. I don't know that we were super strong and lovey-dovey, but we're still together. Okay. I'm not sure that happy would describe our relationship, but not unhappy.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둘이 결혼한 지 18년 정도 되었고 심각하게 싸우는 일도 종종 있었다며 아이들 때문에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Well, probably lived paycheck to paycheck. We got behind on our mortgage and had to refinance and some creditors, but he stressed that stuff. 관계 악화의 원인을 묻자 그녀는 재정적인 문제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들은 6개월째 모기지가 체납된 상태였죠. Were you guys able to find common ground at least to get that handled? He handled the bills for a while, and then he got tired of it and kind of half-ass handed them back to me, but then he'd pay certain ones. 게다가 부부는 이 재정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부부의 집은 압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사용하던 신용카드들 역시 연체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Went in and took a shower once they left. And when I got out of the shower, I said, "Are you going with me?" And he said he didn't feel good. And he rolled over and went back to sleep. So what time do you think you left? A little after 7. My goal was to be out before 7 because I knew it was about 2 hours. Putting the candle in his room and kind of checking on him and him saying he's I nauseous. went left. It's like the last thing you did before you left, right? Yeah. And then you went out. Then you went and got cash. 당일 집을 나설 때의 상황을 묻자 티모 씨는 몸이 안 좋아 가지 않을 거라 말을 했고 바바라 본인은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바바라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그녀는 이날 그녀의 동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문을 진행하면 할수록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 오웬이나 친구들의 증언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고 말입니다. 먼저 사건 당일 바바라는 남편 티모 씨가 자고 있는 걸 보고 나왔죠. 그리고 집에 화재가 났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에게 단 한 번의 전화 발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죠. Did you ever try to call him? No. You know if anybody did? I know when I didn't answer for my mom, she did. Because if she can't get a hold of me, she'll call Tim. And he didn't answer, so she was freaking out. Because I just assumed Tim was mobile and moving. 바바라는 그저 알아서 잘 빠져나왔겠거니 생각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미운 남편이었다고 해도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I have some strong concerns about the stories that you've given because they've changed. You know, why those neighbors have to be outside? Because you didn't leave at 6:50, you left at 7:15. 최초 6시 50분에서 7시 사이 집을 떠났다는 말도 목격 증언을 토대로 추궁하자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추궁해 봤지만 그녀는 7시가 조금 넘어 출발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Cell phone records are going to show where you're at when you get the phone calls. I think everybody's calling you and I think you're scared to answer. No, I wasn't. My phone was not where I got text or voicemails today from Saturday because in the night I did some kind of update. Because I'm like, how did I miss 7 voicemails? And they're from like Saturday. That weren't there before. Barbara, I'm not going to argue with you on that because the cell phone companies will tell me if they're connected or not. I don't need you to tell me if they made a connect call or not.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단지 휴대전화의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We can't get past what happened Saturday morning, Barb. I mean, it's not going to go away no matter how much we try to spin a story or say things happened this way. You know, maybe if the house went up in flames and collapsed on itself, maybe we wouldn't have known things. You know, he was not that badly burned.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when the medical examiner calls me up? Because I don't even need to wait for his call today to know that he's going to tell me there's some concerns here with his body. I don't know. How Tim are we was in already bed when going? I left. And I don't think that that's going to be possible that when you left, that Tim was alive.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임에도 결국 수사관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바바라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임을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I'm not going to sit here and say I killed my husband. Just because I might be off 5 or 10 minutes or whatever. I did not. And I think the investigation is going to show otherwise, Barb. I'm confident in that. I wouldn't sit here and tell you that if I wasn't fully confident in that.
혐의를 거부하는 바바라에게 심지어 당신이 살해 용의자란 확신이 있음을 말하며 그녀를 더욱 압박했죠. Barbie, you shake your head, but you know I'm right. Are you arresting me today? I'm here to listen to you. I don't know what you want me to tell you. I'm gonna have all those facts, but one piece I'm gonna miss is the why, Barb. What was the breaking point for you? I don't have anything to say. I didn't have a breaking point.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더 이상의 대화는 거부한 채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오전 8시쯤 경찰서에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바라가 약물과다 복용으로 911에 실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것에 대한 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저지른 일로 추측되었죠.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원에서 회복을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남편 티모시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기도와 폐에서는 연기나 그을음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중 일산화탄소의 농도 또한 정상에 가까웠죠. 이는 곧 그가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체내에서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이 검출되었죠. 티모시의 사인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에 의한 심정지였습니다. 2018년 5월 18일 바바라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경찰에게 체포당했습니다. 그녀는 방화 및 티모시에 대한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죠. 재판에서 바바라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죽인 증거도 집에 불을 지른 증거도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녀가 남편을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그녀가 범인이라는 걸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했죠. 바바라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 그의 사망보험금 수령액을 기존 5만 달러에서 최대 한도인 20만 달러, 한화 약 2억 7천만 원까지 증액해둔 상태였습니다. 주택 소유자 보험의 보장 금액을 인상한 사실 또한 확인됐죠. 결국 모든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을 치워버리는 건 덤이었겠죠. 그리고 증거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범인이라는 걸 뒷받침한 핵심 증거는 따로 있었죠. 바로 남편의 몸에서 나온 프로포폴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프로포폴은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의료용 약품이죠. 하지만 바바라는 수술실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에서 그녀가 맡은 업무는 수술 중 사용한 의료약품들을 폐기하는 일이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수술에서 사용하고 남은 적은 양의 프로포폴을 빼돌려 모아왔던 것이었죠. 다만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티모시가 사망한 건 바바라의 예상 밖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포폴은 투약 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사라지고 그 흔적이 남지 않죠. 원래 그녀의 계획은 프로포폴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을 불에 태워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은 당연히 전부 자연분해 되었겠죠. 하지만 예상 밖의 티모시가 프로포폴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면서 그녀는 살해 도구를 그의 몸속에 남겨놓게 된 것이고 말입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티모시는 불에 타 죽는 끔찍한 고통을 느낄 필요는 없었습니다. 프로포폴을 어떻게 쉽게 주사했을까에 대한 답은 아들 오웬이 증언했던 대로 약 한 달 전부터 실험 삼아 음식에 섞어 먹여왔던 약에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잠에 빠진 남편에게 주사를 놓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2019년 9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법원은 바바라에게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그리고 1급 방화죄로 20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티모시의 아들 오웬은 마지막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다고 말이죠. 현재 바바라의 아이들은 그녀와 손절한 상태라고 합니다. 평생 그녀가 감옥에서 오랜 시간 외롭게 고통받기를 바랍니다.